이 편에서 담낭 파열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수술 결정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빠르게 수술을 시키는 건 아닐지, 굳이 안 해도 될 수술인데 하는 건 아닐지, 보호자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아이를 살리는 결정이라 해도 배를 열어야 하는 개복술인데 선뜻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보호자님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비율적으로 보면 황달증이나 담낭 파열 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담낭 질환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진 아이의 활력이 좋다 보니 수술 결정을 미루게 되는데요. 내과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수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면 높은 확률로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병원도 정말 많은 담낭 환자들이 내원을 하시고 수술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과 치료의 비중도 높습니다. 다만 내과 치료도 개선이 가능한 아이가 있는 반면 내과적 시도를 해도 결국엔 수술을 해야 할 아이라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 원장님 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호자님들 입장에서 매번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수술이 꼭 필요한 아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 보호자님들께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충분히 심각성에 대해 전달을 드렸는데도 나중에 담낭이 터지거나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나서 왜 더 강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신 보호자님들도 계세요. 예전에 멱살을 잡혀본 적도 있어요. 수의사가 수술의 기묘성은 제시해 드릴 수는 있지만 보호자님들께 강요를 할 수는 없거든요. 내 아이 수술에 대한 최종 판단에 대한 결정권은 보호자님들께 있는데 분명한 건 응급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는 점입니다. 수술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두세 군데 다른 동물병원의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병원 초음파 장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초음파가 정말 좋거든요. 보통 초음파로는 2mm 이하의 작은 결석은 보이지가 않아요. 마취하고 CT 촬영을 해야 발견이 되는데 저희가 운용하는 초음파는 아주 작은 담석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병원이 진단의 정확도도 높고 치료 과정에서도 오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던 보호자님들이라면 일단 담낭 파열이 된 이후엔 지체 없이 수술을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미뤄도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수술을 미룰 수 있는 데드라인은 황달 증세나 파열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오늘 벌어질지 내일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는 데드라인은요. 일단은 보호자님들이 선호하는 치료 수단인 내과 치료를 해보고 나서도 수의사가 수술 소견을 제시했다면 한 달 이내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